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공기업의 필수 전략, 정관관리로 경영 리스크 줄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기본 규칙을 규정하는 자치법규로 기업의 헌법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법에 따라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 시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크게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등기사항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은 회사 운영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 설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이를 누락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주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회사의 설립일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 항목들은 회사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며 정관뿐만 아니라 등기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이 사항들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등기를 통해 공시해야 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목적과 상호. 회사의 목적은 회사가 추구하는 사업의 범위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상호는 회사의 식별 수단으로서 다른 회사와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이 두 항목은 회사 운영의 근간을 이루며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등기 변경 시 반드시 공증을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는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주식은 회사의 자본 구조와 관련되며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통해 자금 조달 능력과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처럼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기본 틀을 규정하며 등기사항으로 지정된 만큼 변경 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설립 시 작성되는 정관은 원시정관이라 불리며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원시정관은 임원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내용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즉, 상대적 기재사항은 회사가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임원의 보수, 퇴직금, 유족보상금 규정. 상법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기재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는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투명한 보수 체계를 유지합니다. 2007년 비법인은 대표이사의 퇴직금 외에 27억여 원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법인세 납부 시 손금 삽입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중에서 13억에 대해서는 특별공로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당해 법인은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하였으나 정관의 특별공로금 산출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첫째, 기각 사유로 들어서 이를 기각하고 법인세 부과를 인용하였습니다. 비법인 사례에서 대표이사에게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였으나 정관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정관의 구체성이 부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 역시 정관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기준이 정관에 없을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퇴직 전 연봉의 10%를 근속 연수에 곱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금형제조업을 30년간 운영하고 퇴직한 K대표는 정관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2년 후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30년간 기업을 운영하고 받은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소득세를 냈고 법인도 정관 규정에 어긋난 과도한 상여금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K 대표 사례처럼 퇴직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도 정관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의 유족에게 지급된 금액이 손금 불산입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배당 관련 사항. 배당에 관해서는 정관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만 중간배당이나 현물배당이 가능합니다. 정기배당은 상법에 따라 정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간배당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을 미리 포함해야만 가능합니다. 스톡옵션과 주식 발행 규정.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 및 스톡그랜트, 제3자 배정, 사채 발행 등도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회사가 스톡옵션을 통해 임직원의 성과를 보상하려는 경우 정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주주와 경영진 간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회사 성장에 따른 보상을 체계화하려면
이러한 항목을 반드시 정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기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관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양도 제한 규정을 포함하여 경영권 방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M 대표는 몇 년 전에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하고 그간 축적한 기술과 쌓아온 경험을 살려 지인 2명과 함께 자본금 1억 원으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지 법인을 창업하였습니다. 창업 과정에서 법인 주식 중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합이 50%가 넘을 경우 과점주주가 될 수 있다는 먼저 창업한 선배 CEO의 조언에 따라 2명의 지인이 자본금을 분담한 것으로 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습니다. 즉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M 대표는 창업 과정에서 여유가 없어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넣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는 언제든지 주식 양도가 가능해져 만일 지인 2명이 변심하여 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며 경영권 방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M 대표 사례에서처럼 양도 제한 규정이 정관에 없다면 주식이 외부로 유출되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규정을 정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이익잉여금으로 자기 주식을 소각하고자 할 때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이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경영 환경과 상황에 따라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이며 회사의 재무적,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정관과 등기사항, 절대적 기재사항과 일부 상대적 기재사항 주식 양도 제한, 사채 발행, 스톡옵션 등은 등기사항으로 지정되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증을 통해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정관 변경 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등기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증인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4. 정관 미비 시 발생하는 문제, 정관을 세심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세금이나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비법인 사례에서처럼 정관에 구체적 기준이 없을 경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세무당국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K 대표 사례에서 퇴직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세금 문제가 발생했으며 M 대표 사례에서도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정관이 미비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관 작성 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정관의 주기적 점검과 수정 필요성, 정관은 회사의 경영 계획 및 세법 및 상법 개정 내용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미래의 지분 이동이나 증여 상속을 대비하기 위해 정관을 최신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조항이 회사의 주요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CEO와 실무진은 정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작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 6. 정관 관리 시 유의사항, 정관을 수정할 때는 주주의 고유권과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절대적 기재사항을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역시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정관에 명확히 반영해야 하며 특히 임원의 보수, 퇴직금, 상여금, 직무발명 보상제도, 유족보상금, 배당 관련 규정은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정관은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로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활용할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령을 준수하면서 회사의 목적, 사업 영역, 재무회계, 경영 방향에 맞춰 정관을 최신화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세법 개정과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 정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은 회사의 성장과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